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죠. 근데 반도체가 빠져서도 시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가 어디까지 빠질까?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여기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왜 그럴까요? HBM 때문입니다. HBM 어디다 쓰나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HBM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어디예요? 엔비디아예요. 이제 엔비디아에 만들어서 그쵸?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HBM을 쓰는 건 고객들이 아니라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에서 쓰는 겁니다. 그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HBM을 어디서 만들어요? 중간에 하나 있죠. 하이닉스. 그쵸? 그러면 한미반도체에서 뭘 해요? HBM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납품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까지도 내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가격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쪽에 대한 마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어떤 부분일까요?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50% 빠졌으면 그쵸? 흔히 얘기하는 포워드 PER을 반영해서 본다면요. 지금은 가격이 싸다. 하지만 반등하는 상황 보고 나서 매매를 하자. 자, 다시 정리할게요. HBM에 대한 사용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HBM을 재고 관련돼서 막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 위험이 있죠. 이거는 주문 생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HBM은 어떻습니까?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겠죠. HBM 말고 레거시 반도체가 어려워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동력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좋은 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DDR 메모리에 대한 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순전히 HBM, 즉 AI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자, 요렇게 그냥 제가 딱 결론 낼게요.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5만 원까지 내려가기 위한 조건, 그건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나와야 됩니다. 예상치를 하회해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고 알 수 있죠? 이번 신제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여기서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동일하게 실적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투자한다.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종용하는 쪽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미국 정부.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 HBM. 그렇죠. HBM 장비를 만드는 쪽은 어디예요? 지금 거의 경쟁사가 없다시피 한데요. 그게 어디예요? 한미반도체. 납품 어디다 해요? 하이닉스. 또 하나 있죠? 마이크론. 삼성전자만 안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태됐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왜 도태됐어요? HBM에 대한 진출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콜 테스트를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H백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블랙웰 여기 들어가는 쪽으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거를 못 쓰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의 목을 쥐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한미반도체를 상대하지 않죠. 근데 하이닉스를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떤가?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상황을 볼 수 있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어떤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볼 수 있죠. 보세요. 하이닉스 지금 주가 어때요? 안 좋죠. 근데 반도체 중에서는 좋습니다. 한국 반도체 중에서.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어때요? 저가가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비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끝난 주식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성장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 20만 원 근처에 있을 때는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성장성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청사진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쪽에선 더 만들어주지 못했고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만들어줘요? 하이닉스 쪽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굉장히 만약에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처럼 빠졌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도 장담할 수 없죠. 근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처럼 빠지나요? 그거 아니죠. 왜요? HBM 때문에 기술력에서 앞서 있으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주력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이닉스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 어디겠습니까?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 어디겠습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그게 언제? 11월 말. 그쵸? 미국 시장은 아직 상승이 남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가격이 비싸다, 애플은 지금 아이폰이 안 팔리고 있다 하면서 뭐 나스닥이 좀 휘청휘청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보자고요. 주식이 올라가는 원동력이 뭐겠는가? 성장성이라는 거예요. 성장성. 그럼 우리가 성장성을 봤을 때 20만 원 이상, 즉 20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로서는 그 이상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걸 보여주는 게 한미반도체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이닉스에서는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은 도태됐고 하이닉스는 도태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이평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를 볼 때 시장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 코스닥인데 어때요? 개판이죠. 그렇죠? 그럼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개판입니다. 하이닉스가 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여기서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덜 빠진 거예요.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시장 뭐 국장 너무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아예 사라지고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바닥을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딱 이해를 하시면 다음 스텝이 보일 겁니다. 즉 올라가는 동력은 성장성이라는 거죠. 물론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나스닥도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선 종목의 강세가 나와야 되고 한국 시장도 종목의 강세가 나와야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가격대는 지금 어느 상태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8월 5일날 급락을 했죠. 이때 2386, 이때 종가 한번 볼까요? 2441.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상황하고 지금 한국 시장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정말 이 지구의 모든 안 좋은 내용은 다 반영을 시켜 있는 가격대, 그 가격대가 지금 하이닉스 18만 5,800원인 겁니다. 오늘 종가.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 자력으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하이닉스의 가격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반도체에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를 해가는 거고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자. 왜?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실적은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로 결제를 해주고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로 결제를 해주는 이 구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박살나나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이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이닉스의 실적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볼까요? 그렇죠? 하이닉스 실적 보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보세요. 3분기 실적 7조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9조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더 돈 많이 번 것 같죠. 반도체 부문만 했을 때 7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좋다던 23년도에 실적 어때요? 7조 7천억. 적자예요. 올해는 이미 1분기, 2분기 동안 하면서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에 7조 원 벌면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시켰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물론 이거 전액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 비율대로 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실적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분기당 더블씩 뛰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빠졌죠. 그렇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오면 빠진 거 상관없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한미반도체에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 기다리세요. 하이닉스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 하이닉스의 방향 누가 잡아요? 엔비디아가 잡는다. 엔비디아의 방향은 잡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보세요. 11월 5일 금투세 폐지 발표 후에 숨고르기. 오늘은 쉬어간다.
어제 강세를 보인 쪽은 바이오가 가장 높았음에도 오늘 조정은 같이 받고 있다. 무조건 바이오 해야 된다. 이번 주 바이오 매수 예정이고 종목군은 강한 종목군 위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뭡니까? 반도체로 대입시켜서 봤을 때 하이닉스가 가장 반도체 쪽에서 강하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먼저 보고 나서 한미반도체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이오는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코스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종목이 바이오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바이오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선 공약에 저가 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과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선 직후 단순 우려감에 지나지 않는 것,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트럼프 수혜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존 주도주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로 공략한다. 주도주 어디예요? 바이오예요, 지금은. 그래서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바이오가 지난 목요일 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가장 강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한미반도체의 저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그 언제라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도 그렇게 이미 길게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완전히 끝나려면 하이닉스가 완전히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를 벗어났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언더슈팅일 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타점을 잡자. 뭘 보고? 하이닉스를 보고,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서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단기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전환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특히나 반도체도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무조건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HBM에서 대장주는 하이닉스가 맞지만 변동성 측면에서 그쵸,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빼놓고 가지 않아도 될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무조건 타점에 대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식으로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